그런데 오늘 제가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반도체 이야기는 이미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핵심은 골드만삭스가 말한 2단계 인프라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이에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무너지는 사이 반도체 다음으로 폭발할 AI 수혜 업종 관련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월가가 2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AI 수혜 업종의 흐름이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공개했던 AI 투자 4단계 전략이 2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들어맞았는지, 그리고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반도체 다음에 AI 수혜 업종은 무엇인지 빠짐없이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월 초부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불과 2에서 3주 만에 20%에서 30%까지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출시한 클로드 코워크라는 도구에 있어요. 이 도구는 법률 문서 작성, 금융 분석, 마케팅 카피 작업 같은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AI가 스스로 처리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사람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처리하던 일을 이제 AI가 직접 대신해버리는 구조인 거예요. 마치 택시기사가 직접 운전하는 대신 자율주행차가 그 역할을 대체하듯이 소프트웨어라는 중간 단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그 충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요. 법률 소프트웨어 회사인 톰슨 로이터스는 연초 대비 무려 28% 폭락했고,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인투이트는 34%가 넘게 빠졌어요. 미국 소프트웨어 지수 전체로는 1월 한 달 만에 15%가 하락했는데, 이건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월간 낙폭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짚어드릴게요.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도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AI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을 더욱 늘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AI를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더 비싸게 팔리고 기업들이 너도 나도 구독료를 낼 거라는 장밋빛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 방향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AI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밥그릇을 직접 빼앗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프리스의 전략가 모이트 쿠마르는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시장은 지금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 모드라고요. AI에 의한 파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는 업종은 일단 전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상황을 골드만삭스가 이미 2년 전에 예고했다는 점이에요. 2024년 4월 골드만삭스 리서치팀은 AI 인프라 주식이 다음 투자 단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투자의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게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1단계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반도체예요.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를 파는 회사죠.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는 논리였어요.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부터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했죠. 2단계는 인프라예요. 집으로 치면 철근 전선 배관 같은 기초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반도체 외에도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전력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시나리오였어요. 3단계는 AI로 매출을 늘리는 기업들이에요. 인테리어 회사에 비유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를 자사 제품에 녹여내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흐름이죠. 4단계는 생산성 혜택이에요. 집이 완공된 후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모든 산업에서 AI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업들이 최종 수혜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이 프레임을 실제 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완벽하게 맞았어요. 엔비디아가 AI 랠리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2월 연초 대비 16% 하락했고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3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이에요. 시장이 성장 프리미엄 논리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방어 논리로 접근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비싸질 여지는 없지만 지금 이 가격은 나쁘지 않다는 식의 논리로 전환된 거예요. 2단계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미국의 전력회사 비스트라는 2025년에만 80%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수익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성과예요. 원전 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년 동안 무려 195% 상승했고 골드만삭스의 AI 인프라 바스켓은 2024년 연초부터 2025년 말까지 평균 4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3단계도 일정 부분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3단계를 AI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시대로 정의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AI가 일부 기업의 매출을 늘려주는 동시에 다른 기업의 매출을 직접 빼앗고 있어요. 즉 3단계는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드러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승자보다 패자를 훨씬 빠르게 가격에 반영해요. 공포가 기대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폭락한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2월 11일 골드만삭스의 전략가 라이언 해먼드가 현재 AI 상황에 대한 최신 리서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강렬해요. 소프트웨어 주식이 2에서 3주 만에 25% 이상 폭락했고 10월 고점 대비로는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35배에서 20배로 급격히 낮아졌고 시장 프리미엄은 100% 이상에서 불과 20%로 쪼그라들었어요. 해먼드는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축소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맞먹는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먼드는 시장이 이들 기업의 성장률을 기존의 15에서 20%였던 의견을 5에서 10%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변화라고 수치로 명확히 설명했어요. 해먼드는 과거 사례도 비교했습니다. 2000년대 신문 업계가 인터넷 등장에 무너진 사례, 1990년대 담배 업계가 규제의 파고에 흔들린 사례, 두 경우 모두 주가가 실질적인 바닥을 찍은 건 실적 추정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 실적 하향 조정이 뒤따라오고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가도 바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해먼드는 이것이 한두 분기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수년간 논쟁하게 될 주제라고 경고했어요. 투자자들은 먼저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중에 질문한다는 냉혹한 시장의 현실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골드만삭스의 4단계 프레임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다음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왜 다시 시장의 사랑을 받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골드만삭스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6년 AI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 규모가 무려 6,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5년 초 예상치였던 5,4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즉 160조 원이 더 추가된 수치예요. 불과 몇 주 만에 투자 계획이 그 규모로 확대된 거예요. 이 막대한 자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의 시장을 빼앗긴다고 아우성을 쳐도 결국 그 AI를 실제로 구동하려면 칩이 필요하고 그것도 엄청난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메모리 부족 사태예요. 빅테크들이 AI 서버를 운용하려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최고 사양의 반도체가 필수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HBM 생산에 모든 라인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PC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일반 D램을 생산할 라인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생산 잠식이라고 합니다. HBM이 잘 팔릴수록 일반 반도체는 공급이 마르고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폭등해요. 결국 소프트웨어보다는 확실하게 수요가 보이는 칩에 투자하자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반도체가 다시 피난처이자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반도체 이야기는 이미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핵심은 골드만삭스가 말한 2단계 인프라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이에요.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2단계로 지목한 업종이 뭐였는지 다시 짚어볼게요.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전력 회사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전력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전력 수요를 무려 160%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기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전력 확보에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짜리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원전 기업들과 유사한 딜을 진행 중입니다.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 구축에 총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반도체 다음 수에는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온통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독식한다는 이야기인데, 막상 한국전력이나 미국의 일반 유틸리티 주식을 보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요. 심지어 들고 있으면 답답하기까지 하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이 현상을 정확히 짚었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틸리티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크게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전기 수요의 증가와 전기 가격의 상승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 교통량이 늘어나죠. 그렇다고 버스 요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버스 회사가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미국 전력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천연가스 공급이 넘쳐나요.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빠르게 따라붙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피델리티의 에너지 펀드 매니저 크리스틴 도어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미국 전력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천연가스 공급은 충분히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서 전기 가격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렵다고요.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전기를 파는 회사가 자동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유틸리티 업종 31개 기업 전체가 AI 혜택을 균등하게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어떤 배달 앱이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식당이 동일하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요.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있고, 그냥 일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와 10에서 20년짜리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직접 체결했어요. 이런 기업들은 2025년에 80%에서 145%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규제를 많이 받아서 전기요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전통적인 유틸리티 회사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골드만삭스도 2024년 보고서에서 이 점을 이미 정확히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는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느렸고, 2025년 들어 계약 체결 뉴스가 쏟아지면서 계약을 따낸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급등한 거예요. 결론은 에너지 주식이라고 뭉뚱그려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빅테크와 직접 계약한 회사,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회사만이 진정한 수혜를 받아요. 세 번째 이유는 발전소 건설에 수년이 걸린다는 현실이에요. 구글과 아마존이 소형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원전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건 빨라야 2030년대 중반이에요. 지금은 2026년이니까 거의 10년의 시차가 있는 셈이죠. 미국 데이터 센터의 성지라고 불리는 버지니아주는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예요. 새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신청해도 2028년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딜로이트가 2025년에 미국 전력 기업과 데이터 센터 운영사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AI로 인해 2035년까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72%가 전력과 그리드 용량 부족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는 확실하지만 그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력 관련 투자는 당장 매출이 터지는 게임이 아니라 수주 잔고와 장기 계약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장기 게임이에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델리티의 분석가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AI 관련 에너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를 보면 2년 동안 195% 상승했어요. 비스트라는 2025년 한 해에만 80%가 올랐고요. 이미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상당 부분 차익을 실현한 상태예요. 지금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체감을 못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셨으니 왜 더 오르지 않느냐는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력 섹터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답이 나와요. 핵심은 전기 가격이 오르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을 새롭게 따내고 있느냐, 누가 수주 잔고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으냐를 봐야 해요. 동시에 AI를 구동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전력기기 기업과 원전이 완공되기 전 당장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가스터빈 기업들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자금은 어디로 향할까요? 골드만삭스 프레임의 마지막인 4단계 생산성 혜택의 시대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시장이 이미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대신 물리적 AI에 대해서는 지갑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산업용 로봇 방위 산업에서 활용되는 AI 드론과 자율무기 체계. 이건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하고 실제 생명을 구하는 필수제에 해당해요. 소프트웨어 거품이 꺼지면서 거기서 이탈한 자금들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제조업 기반의 물리적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빅테크의 투자 의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 이 모든 파티의 물주가 결국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에요. 이 네 가지 기업이 AI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날로 인프라 섹터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2026년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 가이던스 하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그 즉시 인프라 관련 비중을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투자의 핵심 변수가 이들 기업의 지갑 사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비용 상승의 부메랑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반도체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드는 애플이나 가전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악몽이에요. 그럼 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 구매를 꺼리면 결국 애플이 반도체 주문을 축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반도체 가격의 급등이 돌고 돌아 반도체 수요 자체를 꺾어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소비재 기업들의 원가 압박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 리스크는 금리의 끈적함이에요. 전력 인프라 구축, 로봇 공장 건설, 데이터 센터 확장, 이 모든 것이 결국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예요. 금리가 내려가야 이자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견조한 나머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고 있어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부채 비중이 높은 전력 기업들이나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로봇 스타트업들은 이자 부담에 눌려 성장이 제약될 수 있어요. 빅테크들도 현금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투자가 워낙 공격적이라 잉여 현금 흐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하는지 매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선이 뚫리면 인프라 관련 투자 계획이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리스크를 들으니 아무것도 하기 두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면 그걸 피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빅테크의 설비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뉴스에서 AI 투자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금년 설비 투자액 몇 조 달러 상향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꺾이지 않는 한 전력기기와 반도체 장비 관련 주식은 상승 논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수주잔고의 질이 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전력기기나 방산 기업의 실적을 분석할 때 단순히 수주를 따냈다는 사실만 보지 마세요.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과거의 저마진으로 수주한 물량이 아니라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물량이 실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익률이 크게 점프하는 순간이 주가가 레벨업하는 진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가입니다. 전선과 변압기의 핵심 원재료가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 불리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시킬 수 있어요. 오히려 구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력기기 주가도 함께 오른다는 공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AI가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선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건설자와 해결사들만 살아남아 돈을 벌고 꿈만 팔던 기업들은 냉정하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4단계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장이 진짜와 가짜를 훨씬 더 엄격하게 가려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AI 거품이 꺼졌다고 도망칠 때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도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선점해야 해요. 그리고 항상 빅테크의 설비 투자 의지와 금리라는 2가지 리스크 요인을 함께 견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종목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현명한 투자로 각자의 재정적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파이낸셜 캥거루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